자, 이제 지난 6, 7, 8 노트를 통해서 자바에 있는 이제 객체적 요소는 아니지만 원래 보통 언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시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다시 자바에 있는 객체 지향과 관련된 좀 고급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말고 내부 클래스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하면서 타이머나 스레드 같은 얘기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들, 객체들이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꿀벌도 날 수 있고 비행기도 날 수 있는데 그 나는 거를 이용해서 묶는 거죠. 둘이 어떤 상속과 관련된 어떤 이세 관계를 형성하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을 묶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리모컨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애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가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범용 정렬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범용 정렬.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배열들을 정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정렬한다는 것은 그 데이터가 정수이든 부동수수이건 학생이건 뭐건 간에 정렬하는 자체의 알고리즘은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비교하는 게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여기는 인자로 뭘 받아요? 인트 배열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인트 배열이니까 정수 타입의 배열만 정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범용 정렬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보고자 범용 정렬이니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함수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바에서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그렇죠? 자바에 있는 모든 객체들은 그 클래스 계층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라는 게 있죠. 그러면 오브젝트 타입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객체를 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배열이라고 그러면 모든 종류의 객체 배열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단 뭘 못 받을까? 원시 타입 배열들은 여기에 못 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원시 타입들은 수용할 수 없지만 원시 타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류의 객체들은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형태를 가지고 원시 타입도 전달하고 싶으면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인트 배열을 인테저 배열로 래퍼로 객체들 화시켜가지고 넘기면은 정수 배열도 이 오브젝트 배열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는 이제
원시 타입 배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정의하면 범용 정렬을 만들 수 있을까? 문제 없이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즉, 우리가 범용 정렬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배열을 하면은 그 배열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바에는 이런 오브젝트라는 애가 있으니까 오브젝트라는 배열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 이 배열은 다양한 종류의 배열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요 sort라는 것을 제대로 강건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를 한번 짜봅시다. 정렬과 관련된 코드를 이렇게 짜보면, 이 정렬하는 방법은 되게, 성능이 좋지 않은 정렬 방법이에요. 하여튼 정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요 라인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정렬하려고 그러면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서로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러면 작은 것들을 앞으로 가져가고 큰 것들을 뒤로 옮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어레이 연소 J라는 애랑 I라는 애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뭘 쓰고 있어요? compare to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연산자를 재정의 할 수 없으니까 범용 프로그램 할 때 여기다가 이제 비교를 하려면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렇죠?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오브젝트 배열이라고 했을 때 오브젝트 배열에 있는 모든 애들은 비교하는 연산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메소드 이름이 compare to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배열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실제 호출할 수 있는 건 뭐만 호출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 리모컨에 있는 메소드만 호출할 수가 있죠. 거기에는 또 compare to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우리가 범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의 애들을 다 받을 수 있게 이 인재를 정의한다고 해서 범용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범용 정렬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러면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서로 비교를 하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 함수를 모든 애들이 동일 이름의 함수를 가지도록 해야 돼요. 그럼 모든 애들이 동일 이름의 함수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바에서. 그거는 뭐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compare to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다 선언을 해놔요. 선언을 해놔요. 템플릿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compare to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게 아니지. 소트 어디였어? 소트는 없나?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컴페러블 배열을 받도록 이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컴페러블을. 그러면 여기에 오는 애들은 어떤 종류의 객체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객체들은 무슨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만들 수 있고 아주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오브젝트 애들 중에서 컴페러블을 툴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경우에는 오브젝트 배열이니까 이 메소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브젝트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정의가 안 돼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활용하면 우리는 요 메소드를 구현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compare to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sort는 요런 애들만 받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범용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그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정렬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필요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애들을 받아들이는 함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요소를 갖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특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만 요 함수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렬을 하려 그러면 컴페어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컴페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모든 애들이 객체들이 다 다른 종류의 비교 함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들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죠. 뭐 강아지는 이렇게 비교하고 뭐 고양이는 저렇게 비교하고 뭐 사각형은 저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의 함수로 만들 수가 없겠죠. 왜? 상황에 따라서 다 이 불러야 될 함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어레이가 강아지면 뭐 비교 컴페어하는 함수가 또 달라지고 고양이면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은 범용 프로그램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바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고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동일한 함수들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동일한 이름의 함수들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현해라. 그러니까 너 이거 쓰고 싶으면 네 클래스는 컴페러블을 구현해야 돼. 그러면 그 클래스에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compare to 함수가 구현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어도 에러가 없이 제대로 되겠죠. 그렇죠? 내가 오늘 첫 교시고 감기가 걸렸는지 코가 막혀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참. 그러니까 정렬하려고 그러면 범용 정렬을 만들려고 그러면 모든 타입
받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compare to라는 또는 꼭 compare to는 아니지만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비교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안 할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C++하고 약간 비교를 해볼게요. C++하고. 그럼 C++은 여기도 if, list, C++은 연산자를 클래스에 재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연산자를 모르더라도 이런 연산자들을 내 클래스에 만들어 가지고 재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C++에서 이제 그 범용 프로그램 할 때 이런 템플릿 같은 기능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 뭐 템플릿 type name 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정수 배열 쓰고 싶다 그러면 int 쓰고, 뭐 학생 쓰고 싶다 학생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강아지 클래스에 대해서 요 소트를 호출했어요. 강아지 클래스에 대해서. 근데 이 강아지 클래스에는 요걸 안 만들어 놨어요. 재정의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호출했을 때 문법적으로 검사가 안 돼요. 그리고 실행 시간에 어떻게 돼? 이 함수가 없으니까 실행이 되겠어요? 실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C++에서는 이런 범용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 t가 얘네들을 구현해낸 애들만 오도록 제한할 수 있냐? 없습니다. 제한할 방법이 없어요. 제한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만들어 놓은 애들을 이 소트에 집어넣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에러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는 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문제가 발생할 수 없죠. 엉뚱한 애들이 와서, 컴페어투가 없는 애들이 와서 이 함수에 쓰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한 범용 프로그램 할 때 강건성을 높이는데 인터페이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어요? 자, 근데 자바도 이제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템플릿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페이스의 소중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템플릿이 없었을 때에는 int compare to
이제 이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애들이 구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구현할지 모르니까 오브젝트라고 썼습니다. 누가 올지 누구지 모르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템플릿 쓰고 나서는 여기 t를 쓰고 여기다가 t를 씁니다. 왜? 서로 비교할 애들은 같은 애들을 비교해야 되겠죠. 강아지면 강아지랑 비교하고 고양이면 고양이랑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tt를 쓰는데 예전에 이런 형태 있을 때에는 컴페어러블 하면은 이 compare to 메소드가 여기 오브젝트니까 여기 이제 구현할 때도 오브젝트를 써야 돼요. 근데 뱅크 어카운트니까 뱅크 어카운트끼리 비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누구가 오겠어요? 뱅크 어카운트가 오겠죠. 뱅크 어카운트도 오브젝트로 전달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여기 오는 애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뭐가 오겠어요? 뱅크 어카운트가 오겠죠. 그래서 나는 구현할 때 이 아더라는 인자를 뱅크 어카운트로 타입 변화를 시켜줘야 됐어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밸런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서로 잔액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잔액을 이렇게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바보 같은 방법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로 빼주시면 돼요. 비교할 때는. 그래서 빼서 작으면 음수가 나오면 작은 거고 양수가 나오면 내가 큰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템플릿이 되고 나서는 여기다가 comparable bank account를 쓰고 여기다가 오브젝트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bank account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전에 했던 이 과정, 타입 변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쓰고 나서부터는 템플릿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사용자가 타입 변화하는 것들이 필요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오늘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EL에다가 프로젝트도 몇 개 올렸는데 그거 다운받아서 코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기 EL의 실습 자료실 가면 person, student, test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가 있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있죠? 실습 자료실에 가면 9장 실습 자료 여기서 요 세 개 다운받아 가지고 우선 comparable zip 요거를 엑스포트 해 가지고 임포트 해 가지고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임포트 해 보세요.
임포트 하셨어요? 임포트 하셨어요? 네. 음. 자꾸 뭐하냐. person 클래스를 보면 이름을 갖고 있고요. 생성자가 하나 있고 getName,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student는 person을 상속받고 있고 그 student number, 학번, 학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실행해 보면 3명의 학생들의 정보가 출력되고 있어요. 홍길동 학번 2018-001 학년 1 뭐 이렇게 쭉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person에다가 implements comparable interface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넣으면 여기가 이제 에러가 나죠. 그래서 add unimplement 메소드를 선택하면 밑에 compare to라는 메소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person은 name이라고 하는 멤버 하나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name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클래스 멤버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compare to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이 중에 내가 어떤 거 갖고 비교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어차피 name만 있으니까 이렇게 name을 비교해야 되는데 name은 string이죠. 문자열이고 문자열은 또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 라이브러리는 대부분의 메소드들은 compare to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name, compare to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student는 comparable interface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person의 comparable interface를 구현해 놨어요. 그러면 student는 comparable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아니에요? 구현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어떤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자식은 implement 뭘 표시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애가 되죠. 왜? 상수 물려받으니까. 뭐가 출될까요? 이렇게 하면 S1 compared to S3 하면 음수, 양수, 0. S1과 S3를 비교했죠. 그럼 뭐 갖고 비교해요? 그럼 compared to는 내부적으로 뭐 갖고 비교해요? 이름. 그럼 홍길동하고 장보고 비교하면 누가 더 앞에 있는 애요? 뒤에 있는 애요? 홍길동이죠. 그러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홍길동에서 장보고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3752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컴페어러블을 갖고 있으면 어레이즈에 있는 소트에 그 배열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달을 하면 소팅이 되고 있어요. 장보고, 홍길동, 홍길동. 아까하고 다르죠? 얘가 없을 때는 홍길동, 홍길동, 장보고 나오는데 정렬을 하면 장보고, 홍길동, 홍길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의 경우에는 이름만 비교하지 않고 같을 경우,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학번으로 비교한다. 비교하는 거를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뭘 쓰고 싶어요? 원래는 person이 아니라 student를 쓰고 싶죠. 근데 student를 쓸 수가 없어요. 왜? 부모의 compare to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person을 그대로 써야 재정의하는 함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에 있는 걸 먼저 활용해 가지고 같으면은 추가적으로 뭘 비교하고 싶어요? 학번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영이면 뭘 하고 아니면
뭘 리턴 할까요? 리턴 여기서는 뭘 비교해요? 학번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앞에는 변함이 없는데 학번의 경우에는 홍길동의 경우에는 2016 학번이 먼저 오고 2018 학번이 뒤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함수를 만든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그 함수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애들만 받도록 제한을 해가지고 프로그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걸 가지고 제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요 함수에 오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지 보다 강건한 범용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범용 프로그래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무조건 다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애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만 다양한 애들이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입니다. 왜?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끔 만들게 되면은 그 구현한 애들은 항상 어떤 특정한 메소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범용 프로그래밍에서 인터페이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전에는 이제 템플릿이 존재하기 전에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T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T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바는. 그러니까 아무런 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컴패러블을 구현하고 있는 애들만 사용할 수 있다. 요 템플릿 기능은 여기다가 T를 쓰고 나중에 내가 실제 쓰고 싶은 거를 T 대신에 써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템플릿이죠. 템플릿을 나중에 또 이제 추가로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템플릿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예전에는 이제 오브젝트와 인터페이스 이용했는데 지금은 이 오브젝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은 타입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템플릿 기능이 없었을 때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누가 구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객체들이 들어가면은 객체가 반환되거나 객체를 그 인자로 받아야 될 경우에는 예전에 템플릿이 없었을 때는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썼어요. 오브젝트. 왜? 오브젝트 모든 객체를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implement B 하면 여기에 객체가 함수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코딩을 하려 그러면 여기서는 받은 인자를 A로 바꿔줘야 됐어요. 타입 변환을 해야 되죠. 그리고 A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거를 또 다른 A 오브젝트 1 이퀄 obj 펑 뭐 좀 이상하다 하여튼 O1 O2 막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요 객체를 받아서 반환할 때에도 여기는 리턴 해가지고 A를 리턴 하는데 오브젝트니까 반환된 것도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요? A로 다시 또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것이 이제 인터페이스로 가서는 T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템플릿으로 바뀌어지면서 여기다 이제 AS니까 요 T 자리 A로 바뀌는 거예요. 반환도 A로 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해야 됐던 타입 변환, 또 저 함수에서 결과로서 오브젝트 객체를 받았을 때 해야 되는 요 타입 변환들을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편리해진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도입이 되고 나서는 이런 타입 변환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게끔 편리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하죠. 안 하고 여기다가 뱅크 어카운트 쓰는 겁니다. 여기 것이 여기로 오니까. 그러니까 요 차이와 요 차이를 잘 보세요. 타입 변환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페이스. 내 프로그램 내에 꿀벌이 있고 비행기가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의 함수에서 flyabl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고 싶다. 그래서 얘도 봤더니 fly를 갖고 있고 얘도 fly를 갖고 있어요. fly 메소드. 그러면 이런 인터페이스 flyable이라는 걸 만들어서 fly 뭐 이런 함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이 두 개를 내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묶어줄 수가 있죠. 묶어주게 되면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flyable이라는 인자를 쓸 수 있고, 그럼 이 flyable에는 fly라고 하는 메소드 가진 애들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나는 애들을 뭔가 멤버로 유지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꿀벌도 유지할 수 있고 비행기도 유지할 수 있고 뭐 새도 유지할 수 있고 나는 것들은 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애들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어떤 범용 함수를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범용 함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함수는 항상 뭐랄까 무슨 g라는 함수를 갖고 있는 애들만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뭐라 할까요? 해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G 이런 거를 하나 공개를 하는 거예요. 요 함수를 쓰려 그러면 여기에는 해피 G 함수를 구현하고 있는 애만 올 수 있으니까 이 함수를 쓰려 그러면은 여러분 클래스에 뭘 만들어줘야 된다? 요거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펑은 항상 G 함수를 있는 애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쓸래? 쓰고 싶으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라고 해가지고 뭔가 계약 비슷하게 사용자들로 하여금 요 함수를 쓰고 싶으면 얘를 만들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어떤 범용 함수를 만들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을 제한시키고자 인터페이스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소트 같은 경우에도 비교할 수 있는 메소드를 가진 애들만 와야 되는데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배열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없죠. 컴페어러블 배열을 쓰게 되면은 이런 코드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트는 컴페어 투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여기에 이제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제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용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또는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모든 애들이 다 거기에 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올 수 있는 애들만 오게끔 뭔가 제한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장치가 없으면 강건하지가 못해요. 근데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 제한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함수에 올 수 있는 애들은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들만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자바 5 이후부터는 템플릿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프로그래머가 보다 더 편리하게 이런 타입 변환 같은 것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 템플릿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노트 11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컴페어러블은 자바 랭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인터페이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교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자바에서는 반드시 얘를 구현해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compare to.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서 비교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근데 나는 compare to가 싫어. 나는 compare라는 메소드를 만들래. 그러면 안 돼요. 자바에서는 항상 compare to라는 메소드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요걸 만들 때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구현해 놓으면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양한 메소드의 여러분 클래스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바에서는 비교할 때는 compare to, 크거나 작거나를 비교할 때는 compare to로 구현해서 해야 되겠고, 같나 틀리냐를 볼 때는 equals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equals 메소드는 오브젝트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그래서 늘 우리가 만들 때, 함수를 만들 때에 그 클래스에서는 얘랑 얘는 거의 다 만들게 돼요. 항상. equals랑 compare to. 두 가지는 늘 만들어주게 된다. 그리고 compare to는 얘와 얘를 비교해서 얘가 더 크면 양수를, 얘가 얘보다 작으면 음수를, 같으면 0을 반환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 compare to는 스트링에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스트링 함수에서 이 compare to가 동작하는 것을 보시면은 이 compare to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중에 아주 특별한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마커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요. 상진업을. 그런데 여기에는 메소드가 하나도 선언이 안 돼 있어요. 인터페이스에. 그러면 class A implements 상진업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메소드가 하나도 없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요런 객체가 있으면은 if a instance of 상진업을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A가 상진어부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검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진이 작성한 모든 클래스들은 상진어부를 구현하도록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겠죠. 메소드는 안 구현해도. 그러면 나중에 이게 김상진이 만든 건지 또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건지는 이런 걸 가지고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는 하나도 선언이 안 돼 있는 인터페이스를 마커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표시만 한다. 뭔가 의무사항은 하나도 없고 얘가 어떤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지를 표시만 한다. 그래서 마커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자바에서는 내부적으로 두 개를 마커 인터페이스 쓰고 있어요. serializable, clonable. 그래서 얘네들을 구현한다고 해서 내가 특정한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얘를 써줌으로써 뭔가를 알려줄 수 있어요. 내 객체는 serializable 하다. serializable 한 건 어디 나오냐면은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때 나와요.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근데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때는 딥 커피는 우리가 복제를 할 때는 이런 애를 복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복제의 경우에는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복제를 했더니 얘도 내부적인 애가 똑같은 걸 가리켜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shallow copy, decopy 요 개념을 쓰죠. 그래서 얘를 복제를 하면은 이렇게 따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요것이 decopy죠. 근데 일부러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했다가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요. 파일 시스템에. 우리가 객체들을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객체들을 파일 시스템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불러들여서 거기서부터 요리 땡 하면은 원래 언론 프로그램에서 그 상태에서 다시 또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들을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 간혹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파일 시스템에서 갖고 와서 다시 쓰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파일 시스템에 저장했다가 다시 끄집어냈더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 객체들을 저장할 때는 딥커피, 샬롯커피와 반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그걸 하는데 serializable이라고 내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 A implements serializable 하면은 메소드를 하나도 뭔가 추가로 선언 안 해도 돼. 근데 뭘 얘기하냐면 내 거에는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파일시에 저장했다가 가지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해놓으면 그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객체를 저장하고 끄집어내는 라이브러리에서는 serializable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저장을 안 해줘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코드를 보고 내 코드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거기다 그냥 implement serializable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얘를 쓴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클래스가 어떤 특성. 그래서 클래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뭔가 구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마커 인터페이스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그냥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클래스에다가 이걸 써줄지 말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클래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특성은
어떤 코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구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커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다. 마커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데 거기에 함수들이 선언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implements 이렇게 쓰면서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추가적으로. 보통은 implements comparable 하면 뭘 해야 돼? compare to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되죠. 근데 implement serialize 하면 안 해도 돼. 그렇지만 내가 그냥 막연히 여기다가 쓰는 것은 아니고 내 클래스를 분석해 봤더니 serializable 하다. 즉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마커 인터페이스라는 걸 쓰는 거예요. 클러너블도 마찬가지예요. 클러너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하고 싶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